자신을 꾸미는 일은 사치가 아니다 라고 코코 샤넬이 말했습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가꾸는 방송 뷰티 가이드의 진행을 맡은 문정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다채로운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길을 걷다 나무들을 보면 여름엔 파랬던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 가을이 되고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겨울이 시작되는 것처럼 날이 추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겨울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소복히 쌓이는 첫눈, 길거리에 들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송, 따끈따끈한 전기장판에서 먹는 귤들이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추워도 설레는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따뜻한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털모자입니다. 털모자에도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먼저 동물 모양 털모자입니다. 많은 아이돌들이 팬사인회에서 써서 화제가 됐던 귀가 움직이는 토끼모자 기억하시나요? 다들 어렸을 적 동물 모양 털모자 한 번쯤은 쓰고 다녔잖아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추운 등굣길을 책임질 핫한 겨울 패션템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는 군밤 모자입니다. 옛날에 군밤 장수들이 이 모자를 쓰고 군밤을 팔아서 이름 붙여진 군밤 모자는 사실 한국전쟁 중 우리나라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한 미군들에 의해 전파되었는데요. 지금은 GD, 엑소 찬열이 공항 패션으로 군밤 모자를 착용하면서 10대들에게 군밤 모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부터 귀까지 털로 무장할 수 있는 군밤 모자. 보기만 해도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픽사 영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양치기 소녀 보핍이라는 캐릭터를 아시나요? 아신다면 보핍이 쓰고 있는 모자를 자세히 봐주세요. 보핍이 쓰고 있는 모자를 보닛이라고 하는데요. 보닛 모자를 떠올려 보면 아기들이 많이 쓰고 다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겨울철을 맞이하여 만든 니트 소재 보닛은 아기들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연령에 관계없는 겨울 패션 아이템이 되었답니다. 쌀쌀한 겨울을 지내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패션 아이템은 바로 목도리입니다. 어떤 디자인의 목도리들이 한겨울 코디를 더욱 멋스럽게 완성시켜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의 목도리는 깔끔한 포인트를 주기에 적합한데요. 스트라이프 패턴의 굵기나 간격, 색의 배치에 따라서도 그 느낌을 다르게 할 수 있고 무채색의 코트에 한 바퀴만 둘러 길게 늘어뜨리면 멋을 내지 않은 듯 하면서도 키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답니다. 간결한 패턴이지만 세련된 캐주얼 느낌을 완성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찬바람 부는 계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골덴. 골덴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 실제로도 보온성이 높고 내구성이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바지나 스커트, 재킷, 목도리 등 겨울철 패션 아이템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또한 골덴 목도리만이 가진 빈티지한 매력 때문에 편안하면서도 뉴트로 감성에 맞는 트렌디한 느낌까지 표현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정말 추운 날에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롱패딩으로 무장하고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패딩으로 된 모자나 조끼, 재킷뿐만 아니라 패딩 목도리까지. 정말 겨울은 패딩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딩이 가진 도톰한 실루엣을 포인트로 안에 충전재가 빵빵하면 귀여운 느낌을, 덕다운 소재와 같이 얇은 충전재를 사용하면 고급스럽고 시크한 느낌을 줄 수 있답니다. 아무런 디자인 없이 오로지 단색으로만 이루어진 민무늬 목도리는 심플하면서도 꾸안꾸 매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 소재인 캐시미어로 된 목도리는 그냥 둘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멋스럽고 색상에 따라 그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는데요. 파스텔 핑크나 베이지와 같은 뉴트럴 색은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 좋고, 블랙이나 그레이는 어느 의상에나 잘 어울리면서 심플하고 깔끔한 연출을 하기에 좋습니다. 빅뱅의 하루하루 뮤비에서 지드래곤이 착용해서 유행시켰던 삼각형 목도리 기억하시나요? 목도리의 형태가 직사각형이 아닌 삼각형으로 된 디자인은 패션 스타들만이 착용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활용도가 꽤 큰 편이에요. 케이프처럼 크게 둘러서 연출하면 어깨나 등 부분까지 따뜻하게 감쌀 수 있고, 루즈하게 내려오다 보니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양 끝부분은 가운데 부분보다 샤프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리본을 묶어 스타일리쉬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마치 단골 손님처럼 꼭 등장하는 디자인, 체크 패턴은 아예 아무런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없는 심플한 목도리보다 오히려 더 질릴 것 같지만, 체크 목도리가 가진 생동감이 캐주얼한 느낌을 확실하게 표현해주면서 동시에 체크가 가진 유니크함으로 센스 넘치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이번 겨울에는 이렇게 다양한 패턴의 목도리들로 목의 따뜻함을 지키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으스스한 겨울을 지내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패션 아이템은 바로 귀돌이입니다. 겨울에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귀가 꽁꽁 얼어 빨개져 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패션템인 귀돌이를 착용한다면 그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귀돌이는 바람으로부터 귀를 막아주는 부분이 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를 따뜻하게 유지해줄 수 있답니다. 귀돌이로 따뜻함과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귀여움을 한층 업시켜보세요. 귀돌이에 달려있는 방울끈을 예쁘게 묶어주면 귀요미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항상 몽글몽글해지는 감성이 떠오르는데요. 겨울이 오면 생각나는 것들을 담은 노래, 잔나비의 누구나 겨울이 오면 듣고 오겠습니다.
오는 소리에 아침을 맞으면 밤사이 붙은 입술 첫눈은 그 위로 덮이는 립글로즈 창문 틈 사이로 오랜 기억이 날아들고 내게 겨울이 온다. 누구나 겨울이 오면 가슴 한켠에 숨어 있던 따스한 기억을 품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나죠. 겨울이 오면 서둘러 찾은 저녁은 유난히 고요해. 지나간 이야기들 나지막히 흐르는 거리에 기억은 눈처럼 그 위로 거닐 때가 따스해. 내게 겨울이 온다. 누구나 겨울이 오면 가슴 한켠에 숨어 있던 따스한 기억을 품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나죠. 겨울이 나에게 지난 겨울은 봄이 오기만을 기다린 시간. 이젠 그 누구나처럼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게 겨울이 온다. 오늘의 뷰티 가이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따뜻한 패션 아이템 3가지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로 따뜻한 겨울과 함께 패셔너블함도 같이 챙겨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쾌한 미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진예림 수습 프로듀서, 기술의 윤원식 수습 엔지니어, 진행의 저는 문정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좋아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행복하죠? 먹는 재미가 없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음식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나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알고 먹자 세계 음식.
오늘은 어떤 나라로 떠나볼까요? 출발! 세계 음식 여행! 하구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행 가이드 정주희 수습 아나운서입니다. 7번째 여행지, 오늘 떠날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마음 같아선 캐리어 가지고 공항으로 달려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현실은 집안에만 틀어박혀 TV 여행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딱 맞는 여행지를 가져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국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인데요. 오늘 그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참! 다들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어디서나 마스크 잊지 말고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주도의 청량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네요. 이곳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섬이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 구멍이 송송 뚫린 현무암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제주도는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겨울철에도 평균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날씨 덕분에 제주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작물들이 자라요. 감귤, 알로에, 심지어 파인애플과 바나나까지. 특히 감귤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특산물이죠. 그럼 이제 제주도에 대해 더 알아보러 갈까요? 음식을 먹으러 가기 전에 제주도에는 청정 자연이 키워낸 좋은 식재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섬답게 수산물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옥돔부터 갈치, 성게 등 제주도를 대표하는 수산물이 떠오르죠. 또 제주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해녀 아니겠어요? 어머님들이 직접 캐온 신선한 전복이나 미역이 아주 일품이죠. 제주도에는 해녀의 집이라 불리는 식당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따온 해산물로 조리한 음식을 팔기 때문에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녀의 집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고 오직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 먹어보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음식은 몸국입니다. 몸국은 모자반국을 사투리로 말한 것인데요. 제주도에서는 큰일을 치를 때 빼놓지 않고 준비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몸은 모자반이라고 불리는 해조류인데요. 가지에 작은 풍선 모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형태이며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모자반을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넣고 푹 끓이면 구수한 돼지고기와 몸의 맛이 어우러져 한 그릇 뚝딱입니다. 사실 이 몸국은 먹으면 배가 든든하고 건강 유지에 보탬이 되어 제주도민들이 식량이 부족하고 어려웠을 때 이 몸국을 먹고 힘을 내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빙떡이라고 불리는 제주도 향토 음식입니다. 메밀가루로 얇게 지진 떡에 무채를 넣어서 만든 빙떡은 돌돌 말아서 만든다고 해서 멍석떡이라고도 불려요. 맛이 아주 고소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제주도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죠. 과거에는 명절이나 제사 때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음식이었고 지금은 간식으로도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빙떡은 메밀맛과 시원한 무 맛이 어우러진 독특한 맛이 그 특징인데요. 제주도의 대표적인 떡, 빙떡 다들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갈치국입니다. 이 갈치국은 오직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제주도 갈치는 온몸이 은빛 비늘로 덮여 있어 은갈치라고 불리며 크기가 커서 살이 풍부하고 맛이 아주 담백하답니다. 보통 구이나 조림으로 먹지만 제주도에서는 이 갈치를 이용해 특별한 요리를 해먹는데요. 이 갈치국은 싱싱한 갈치에다가 각종 채소를 넣어 소금 간을 해 만든 국으로 비교적 간단한 요리법이지만 맛도 훌륭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제주도에 가서 특별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을 때 갈치국 어떠신가요? 이렇게 음식 소개를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위너의 아일랜드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갔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며 공항에서 설레어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고 맘 편히 여행 다니기를 빌며 이렇게 제 설레었던 추억이 담긴 선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Baby 떠나자 둘이서 전화기는 비행기 mode 너와 함께면 어디든 아마 그곳은 무인도 Come on my girl 자꾸 망설여진다면 Don't worry 네가 무서워 두려워 주저하는 거다 Make that go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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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을 위한 수평선 위의 보물선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선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돼 떠나자 아일랜드
뜨겁게 걸린 떠나자 아일랜드 우리의 아일랜드 아일랜드 저짝이 저 여자 수발에 시원한 샴페인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 석양빛 너의 미소가 좋아 칵테일 쉐이킹 하듯이 너와 소파 위에 서서 뛰고파 샤메샤메야 샤메샤메야 hey 운전하고파 너의 매끈한 yeah love and go I make that go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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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을 위해 수평선 위에 보물섬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섬 회색 빌딩 거부간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돼 떠나자 아일랜드 떠나자 아일랜드 저짝이 저 파도와 함께 다가와 나에게 내 품에 올랜 다가와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나에게 갑자기 저 태양과 함께 들어와 나에게 뜨겁게 걸린 떠나자 아일랜드 우리의 아일랜드 갑자기 저 여자 수 안에 시원한 샴페인 I'll be your island 여기 nobody knows 우리 둘만의 섬 좀 있으면 어두워지니까 어서 불을 지펴 여기 nobody knows 우리 둘만의 섬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사랑의 불을 지펴 우리의 아일랜드 오늘 여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행 어떠셨어요? 제주도에 관해 많은 정보 얻어가셨나요? 직접 가진 못해도 마음만큼은 제주도로 간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늘 먹었던 익숙한 음식 말고 새로운 음식을 드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이재현 수습 프로듀서, 기술의 윤원식 수습 엔지니어, 진행의 정주희 수습 아나운서였습니다. 지금 행복한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만 떠오른다고요? 과제에 시험이 지칠 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만의 사사로운 이야기, 사랑을 담는 라디오, 사담입니다. 충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사랑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메신저 김재훈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큐피트 서규현 수습 아나운서입니다. 규현 씨는 요즘 시험 끝난 여유를 어떻게 즐기고 계세요? 저는 요즘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조금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사랑의 불시착
아시나요? 배우 현빈과 배우 손예진 님이 출연하시는 드라마인데요. 손예진 님이 밉지만 사랑스러운 그런 역할로 출연하셔서 그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답니다. 저도 요즘 드라마를 보는데요. 저는 배우 송혜교님과 배우 박보검님이 출연하시는 드라마인 남자친구를 봐요. 송혜교님이 연기하시는 연상 누나의 멋짐이 정말 잘 묻어나오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사담이 저에게는 너무 반가웠답니다. 연상 누나를 좋아한 연하남 사연자님의 사담이군요. 그럼 오늘의 사담 들으러 가기 전에 연상 연하 사랑에 관한 사담이라면 빠질 수 없는 노래죠. 써니힐의 Goodbye to Romance. 재훈 씨도 아는 노래신가요? 그럼요. 그 시절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잖아요. 그럼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써니힐의 Goodbye to Romance. It's time for goodbye. 날 로맨스야 goodbye. 바로 어제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 시간들 이제는 goodbye. 날 로맨스야 goodbye. 기다림조차도 아름답던 처음 그 떨림도 이젠 goodbye. 더 아쉬워도 goodbye. 나의 memory. 언니 방서랍 속에 졸업 앨범을 보다가 3학년 일반 반장이었던 그 선배를 오랜만에 보네요. 점심시간이 되면 창가에 자리를 잡고서 몽고 스타처럼 멋있었던 그댈 보는 게 그렇게 좋죠. It's time for goodbye. 나의 로맨스야 goodbye. 바로 어제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 시간들 이제는 goodbye. 나의 로맨스야 goodbye. 기다림조차도 아름답던 처음 그 떨림도 이젠 goodbye. 더 아쉬워도 goodbye. 나의 memory. 이라년이던 내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사담에 사연을 보내게 된 16학번 재학생입니다. 아니, 내년이면 21학번 입학을 하는데 아직까지 16학번이 학교에 있냐고요? 너무 하시네요. 여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 자꾸 새내기 때를 회상하게 되더라고요. 새내기였을 때가 조금 아득하긴 하지만 그래서인지 안 좋았던 일이 분명 있었을 텐데도 흐릿해진 좋은 기억만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저는 제 새내기 생활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빠질 수 없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때는 1학년 OT 날이었어요. 지금 새내기 분들은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OT 일정이 취소되었겠지만 또 19학번 새내기 분들도 겪지 못하셨겠지만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새내기 OT가 1박 2일이었답니다. 1박 2일 동안 적성 검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밤에 술도 마시면서 서로 함께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치만 처음 보는 동기들과 어떻게 만나자마자 친해질 수 있겠어요. 적성 검사할 때도 대면, 점심 먹을 때는 거의 ASMR. 밤에 중문에서 술을 마실 때가 되어서
술이 한 잔씩들 들어가고 나니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서인지 그제서야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모두 이야기를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학회장에 당선된 14학번 3학년 서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기분 좋을 정도로만 마시고 함께 즐거운 과 생활 해봅시다. 16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 본 학회장 누나의 모습은 진짜 너무 멋있다 였습니다. 웃는 모습도 멋있고 말하는 모습도 멋있고 저런 분이 정말 멋있는 선배구나, 그런 걸 단번에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톡방에 카톡이 하나 전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지사항 있습니다. 이번 학생회를 같이 꾸려나갈 16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아주 보람찬 학생회 생활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많은 신입생 여러분들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14학번 김선우 부학회장에게 개인 카카오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에 지원하면 누나와 좀 더 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단번에 학생회를 지원했습니다. 생각보다 지원자가 저조했는지 바로 뽑히게 되었고요. 저는 학회장 누나와 친해질 생각에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항상 가벼웠습니다. 반가워요. 16학번 김재훈 씨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즐겁게 학생회 생활해요. 맡은 부분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최선을 다할게요. 학회장 누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른스러웠습니다. 일 처리를 하는 모습도, 공과 사를 구분하는 모습도, 학생회 생활을 하면서 학점까지 놓치지 않는 모습도 전부 너무 멋있었습니다. 하나하나를 모두 본받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누나를 향한 제 마음은 단순한 연예인 덕질처럼 우상에 대한 마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석연, 남자친구랑 데이트는 잘하고 왔냐? 야, 너가 추천해준 파스타집 진짜 맛있더라. 아니, 그런 데는 어쩜 그렇게 잘 알아? 파워블로거는 좀 다르다 이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이상하게 마음이 콕콕,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누나를 볼 때마다 누나랑 만나는 남자친구는 얼마나 더 멋질까? 누나는 남자친구 앞에서는 더 환하게 웃을까? 누나만 보게 되면 그 얼굴도 모르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콕콕 더 아파왔습니다. 얘들아, 피자 먹고 해. 축제 때 전시할 보드를 꾸미느라 밤 늦게까지 홍보부끼리 모여있을 때였습니다. 누나의 등장에 다들 힘들어서 축 처져 있다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피자를 먹으면서 누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당일까지만 만들면 된다는 격려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규현아, 너 왜 페이스북 다 내렸어? 에? 연애정도 내려갔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홍보부장 누나의 말에 누나는 흠칫 놀랐습니다. 아, 그거? 그냥 그런 거 올리는 거 좀 촌스럽기도 하고. 그냥 뭐, 야, 그런 건 우리 술 마실 때나 얘기하자.
축제도 무사히 끝낸 후 종강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과 내에는 누나가 헤어졌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습니다. 누나가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지만 학회장이라는 명패가 있으니 모든 학과 사람들이 누나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누나가 차였다느니 사실은 남자가 바람을 폈다느니 자기가 그 남자를 아는데 누나가 우는 걸 보고도 카페에서 자리를 떴다느니 화가 났습니다. 말을 이리저리 옮기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근거 없는 말들만 옮기기 바빴습니다. 결국 종강을 하게 되었고 학생회끼리 회포를 풀 자리를 누나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부족한 자신을 따라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며 엉엉 우는 누나를 보자니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학회장이라는 자리 위에서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마음에 많은 걸 묻어왔을까요? 누나. 몇몇은 산책하러 가고 몇몇은 이미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몇몇은 저 멀리서 꽤나 거리가 생겨버린 저와 누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였습니다. 우리 재훈이 한 잔 받아. 너무 고생 많았어. 사실 너가 16학번 중에 가장 일을 잘했다? 신입생답지 않은 친구야, 응? 누나 고생 너무 많았어요. 고마워. 알아주는 사람 많이 없었는데 알아줘서 고마워. 나 졸업해도 학과 생활 재밌게 하고 나는 뭐 졸업 전에 다 해보고 가는 것 같아. 최근에 기분 안 좋은 일들이 조금 많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누나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밖에 있던 동기들과 선배들이 모두 들어와서 그 이후로 저는 누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나는 졸업하고 저는 이렇게 다시 그때의 누나와 같은 졸업학번이 되었네요. 새내기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런 풋풋한 사랑.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많이 아프지 않기를 몰래 바랬던 그 시간들. 요즘에서야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덜 힘들게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새내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직 대학 생활을 많이 못해 아쉬우시죠? 내년이라도 코로나가 종식되어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풋풋한 사랑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화석이라면 화석인 저의 라떼는 말이야 같은 사담이었는데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와, 저 너무 몰입했잖아요. 사실 저는 연하남에 대해서는 딱히 너무 동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하는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된 시간이네요. 저도요. 저는 누나가 없어서 누나라고 어떤 사람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번 사담을 통해서 누나를 많이 읽어서 낯설은 기분이 잔뜩 들었네요. 그 누나분은 이제 엄청 많은 일을 겪은 사회인이시겠네요. 힘든 일도 당차게 이겨내고 계실 것만 같아요. 사연자님도 무사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라디오 사담에 사랑에 관련된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지만 이번 사연의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중고등학교 때만큼은 정말 그 누구보다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재훈 씨는 학창 시절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반 여자아이를 짝사랑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고 귀여운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나 학창 시절에 귀엽고 순수한 연애 경험 혹은 짝사랑했던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은 여고생의 풋풋하고도 귀여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항상 사담을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네요. 저는 단순히 놀기 좋아하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성적, 친구 관계,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제가 최근에는 부모님은 물론 친구들도 놀랄 정도로 공부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에게 어떤 목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옥 같은 고등학교 시험 기간, 충북대학교 언니 오빠들도 모두 똑같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셨을 테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시험 공부에 지친 저에게 유일한 낙은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야, 밥도 먹었겠다. 배부른데 그냥 산책이나 하자. 이 좋은 날씨에 공부만 하는 건 건강에 해로운 것 같아. 그렇게 저와 친구는 학교 주변을 산책하고 운동장 곁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는 남자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지치지도 않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넋 놓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축구공이 제 앞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몸은 그 자리에서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맞겠구나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진작에 느껴졌어야 할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을 살며시 떠보니 어떤 키 큰 선배가 축구공을 손으로 잡고 제 앞에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괜찮아? 날씨가 그날따라 유독 좋아서인지 기분 좋은 바람이 때마침 지나가서인지 시험 기간 때문에 죽어있던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이었던) 그 선배는 학교에서 마주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같은 학교에 있는 게 진짜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요. 어느덧 시험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하루의 반절은 선배 생각을 하느라 공부에 집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적표가 나온 날 망했다. 저는 엄마의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곧이어 기나긴 학원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체 여기가 몇 번째야? 안녕? 금천구 맞지? 여기 학원 등록하러 온 거야?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와, 진짜 다행이다. 여기 금천구 나밖에 없어서 외로웠는데 꼭 다녔으면 좋겠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바로 그 길로 학원 등록 절차를 밟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학원에 가는 날은 다른 날보다 유독 기분이 좋았어요. 공부하러 가는 길이어도 발걸음이 설레고 가볍기까지 했죠. 정확히 말하자면 선배를 보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더 들떴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학원에는 전부 처음 보는 친구들밖에 없었지만 금방 친해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선배와도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힘들지? 이거 먹으면서 해. 선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런 선배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 선배는 3학년에, 저는 2학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입시에 있어서 한창 중요한 시기라 더 바빠진 선배를 저는 항상 응원했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고 결국 선배는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선배와 같은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힘든 고3 생활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항상 모의고사나 중요한 시험 있을 때 선배가 잊지 않고 응원 문자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배는 저를 단지 친한 동생으로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 짝사랑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선배 앞에 나타나서 많이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선배와 캠퍼스 커플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짝사랑을 하셨는데 사연자분의 고등학교 시절은 그 선배를 꽉 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힘들 때인데 좋아하는 사람의 응원 문자가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사담은 꼭 후일담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사연자분의 사랑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령 선배가 사연자분께 마음이 없다고 해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같은 대학교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사연자분의 설레는 마음을 가득 담아놓은 것 같은 노래입니다. 에릭남 전소미의 유후. 안녕이란 인사도 하기 전이었나봐.
그냥 넌 뭔가 달랐었으니까 향기로운 노래가 바람에 실려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다 들어봐 봄이 오는 소리 너랑 듣고 싶어 너 벤치 위에 앉아서 내 이유부를 건네면 이 봄을 같이 나는 거겠지 Yeah 저 나무 위에 핀 작은 한 송이 누가 이곳에 다녀간 걸까 때이른 꽃을 피워낸 눈부신 계절 수채화처럼 Oh no 내 안에 번져 Touching on you Love you Oh you 내가 보는 모든 건 다 너를 닮았어 Welcome to my la la land 너와 두 눈을 맞출 땐 우린 기분 좋은 상상 속에 있고 Yeah 평범한 모든 걸 더 특별하게 만들어 정말 꿈을 꾸는 오늘의 사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담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사로운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을 담는 라디오 사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사담으로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해 CUBS 아나운서부, 제작의 CUBS 제작부, 기술의 윤원식 수습 엔지니어였습니다.